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기말 시험 영어 시험에서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10월 모의고사 36번 글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take them for granted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복수기 때문에 다중 감각 경험들을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ake for granted 하면은 중간에 목적어 들어죠. 목적어를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수가 꼭 기억하세요. take 목적어 for granted.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correct가 교정하다인데 to normal 할 때 정상어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옆에 like는 전치사로 안경들 같은 보조 도구를 가지고서 이런 식입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문법 분석할게요. A번 단락에서는 2번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운드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사운드가 복수기 때문에 커맨스가 없죠. 그 다음 both A and B 구조가 나왔는데 A 구조에서는 in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가 있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it가 자동사예요. 해석할 때는 in which를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는 그런 식사는 분위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줄 뒤쪽에 보면 the tools we use to eat가 나옵니다. 이때 to eat는 뭐 하기 위해서니까 먹기 위해서 use가 타동사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influence라는 이 단어 동사인데 지금 주어가 하는 거죠. 사운드가 주어예요. 이 주어 동사 상당히 거리가 멀죠.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거리 멀 때 동사의 수일치라든가 아니면 동사의 형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건 수능에서 무조건 나와요. 다음 B번에 여기 쭉 보시면 revealed도 지금 동사죠. closer inspection이 주어고 revealed가 동사입니다. 그 앞에 콤마가 있다고 이 revealing 쓰면 안 돼요. revealed입니다. 주어 동사 거리 멀 때 내가 동사를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 multisensory world 다음에 in which가 나오죠. 역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live입니다. 자동사. 우리가 살고 있는 다중감각 세계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C번 단락이죠. C번의 대명사 is은 B번 단락 끝에 나왔는 the experience부터 meal까지입니다. 그리고 seem like에서 like는 전치사가 되죠. 그 다음 뒤쪽에 but 다음에 또 똑같이 the experience부터 meal까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are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다의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countless sensory signals인데 이게 선행사가 되죠. 뒤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influence s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해요. 이거는 너무 쉽더라도 여러분이 습관처럼 문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체제는 like와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거를 분석해 봤는데 딱히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자,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문은 주제 제목으로는 간과되는 일상 경험의 다중 감각의 본질에 대한 내용. 물론 약간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요지, 그다음 문장 요약, 문장 위치, 어법, 어휘는 색깔을 잘 표시해 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서술형, 빈칸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일단 힌트를 얻어줘야 돼요. 아, 이 글이 어떤 내용의 글인데 어떤 순서로 갈지 끝말잇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 multisensory experience 있습니다. 다중 감각 경험은 our central part, 주요한 부분이다. of our everyday lives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주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we often take them for granted. 우리는 그 다중 감각 경험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뭐 할 때
우리의 감각들이 normally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 또는 안경과 같은 보조 도구를 가지고서 정상으로 교정이 될 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뭐 별 특별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을 썼을 때 잘 보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경을 썼으니까 잘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박스의 내용은 다중감각적 경험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중추적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각 기능이 정상적이거나 보조수단을 통해서 여기서 안경이죠. 정상 수준으로 교정된 환경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이 간과되어서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순서 문제인데 보통 B로 출발하는데 여기는 B가 또 1번이네요. 갑시다. However, 그러나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any 어떠한 2번 심지어 가장 평범한 그런 경험조차에서도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reveals 드러낸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죠. 뭘 드러내느냐? The remarkable multisensory world in which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다중감각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 못 느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융합되어서 돌아가는 세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 이 지문에서 말하는 필자의 요지예요. 아시겠죠? 주제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B번은 주제문. 포인트를 잘 맞추세요. 자, 그다음 문장에 Consider the experience of eating a regular meal입니다. Consider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예를 들 때는 consider, 그 다음 if 구문, 그 다음 when 구문, 그 다음 suppose, imagine 이런 단어가 보이면 아 구체적인 예를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The experience of eating a regular meal입니다. 여기서 regular은 정규적인, 규칙적인, 일상적인이죠. 일상적인 그런 식사를 하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죠. 자, 10번에 정답은 BCA죠. At first, 처음에는 이선 가리키는 대명사를 이야기해줬죠.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그런 경험 있죠. 그 경험이 may seem like an ordinary experience입니다. 평범한 그런 경험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경험은 이제 actually 실제로는 감각들의 융합이다. 여기서 감각들의 융합은 B번 단락에서 multisensory world와 같은 의미예요. 이걸 빈칸으로 가능하죠. 자,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We first eat with our eyes.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눈을 가지고 먹어요. 음식을 눈으로 보겠죠.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we are also exposed to countless sensory signals that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such as food, textures, taste and smells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맨 뒤로 가요. food texture, 질감이죠. 이건 촉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먹으면 미각이죠. 맛이죠. 풍미, 음식의 풍미. 그 다음에 smell, 후각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 먹을 때 이 맛이야. 이 음식은 바로 이 맛이야. 이런 풍미.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냄새. 이와 같은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감각 신호들에 또한 노출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죠. 이걸 뭉치면 이제 멀티센소리가 되고 이거를 감각들의 융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다음 A번 갑니다. 그리고 it does not stop there. 그것은 거기에만 멈추진 않는다. 즉 앞에서 말했던 뭐예요? 질감, 미각, 후각 이런 여러 가지 무수한 감각 신호에 노출되는 것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추가 개념이 나오죠. 심지어 우리가 먹는 그런 식사하는 분위기로부터와 그 다음에 음식을 씹는 씹기와 음식 씹기와 같은 추잉은 음식 씹기니까 음식 씹기와 같은 음식 그리고 우리가 먹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도구
와의 우리의 상호작용. 이 둘 다로부터 오는 그 소리가 사운드, 청각이죠, 이거는. 청각이죠. 이 소리가 인플루언스 영향을 준대요. 우리의 먹는 경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음식을 또 맛있게 먹는 소리 들리면 또 다 같이 맛있게 먹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중감각적 영향은 앞에서 말한 어떤 감각, 하나의 감각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청각적 요소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촉각, 그 다음 미각, 후각, 그 다음 청각적 요소까지 확장이 되죠. 식사하는 공간의 배경, 그 분위기, 거기 나는 소음, 또 씹는 행위 자체에 발생하는 소리, 그 다음 우리 식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최종적인 식사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글이에요. 저는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제 예상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영어에서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10월 모의고사 37번 글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위에 박스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It is only in later development that we understood 하고 쭉 이어지죠.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It is that 강조구문. 이 강조구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only라는 이 부사가 in later development라는 부사구를 같이 이어서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죠. that 뒤에는 understood가 타동사가 되고 that절이 목적어절인데 that이 접속사예요. 이때 that은 what을 쓰면 틀립니다.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물론 what은 선행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구문은 서술형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빈칸도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장을 통째로 암기를 해주세요. 다음 A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는 as perceived by 이때 perceived가 pp죠. 부모님들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으로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what 이때 what은 expec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at입니다. what은 내가 선행사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어 역할하고 B번에 중간에 보면은 it is not clear 대절이죠. it이 가주어고 대절 전체가 진주어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continue ing죠. continue는 동명사도 쓰고 to 부정사도 써요. 이 자리에서 to ride를 써도 됩니다. to 부정사. 둘 다 써도 되고 뜻도 똑같습니다. continue의 반대 단어는 discontinue인데 discontinue는 동명사만 씁니다.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토익 공부할 때 문법에서 discontinue 동명사를 보게 될 겁니다. 다음 C번에 이 whether 이 부분이 중요하죠. whether과 다음 줄에 오한하시 보이죠.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continue eating, continue 동명사 설명했죠. 다음에 if so는 if we should continue eating을 줄여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또 하나 나오죠. only, later이죠. only도 부사고 later도 부사인데 only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나중에 써야. 그 다음에 뒤에 순서를 조심하세요. Did we recognize? Did가 recogniz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뺍니다. 과거 시제를 빼서 did. 그 다음 주어 recognize 본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순서만 가지고도 문법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서술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understand 타동사 대시 접속사. 그 안에 continue 동명사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not A but B라는 병렬 구조로 with 명사가 나와 있죠. 서술형으로 꼭 챙기시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위에 적어놨듯이 아동의 반대 개념 인지 발달, 분리된 단어 인식에서 논리적 연결 이해까지 되어 있는데, 아동은 어릴 때 초기에 반대 개념의 논리적인 연결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정어로 명령할 때 그 대안을 추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떤 성장기 후기 발달해서 이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래서 주제나 제목, 어법, 어휘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해놨죠. 문장 위치, 빈칸, 서술형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박스에 보시면 as a children이죠. 어릴 때 the principle of opposite is foreign입니다. 반대의 원리가 foreign, 낯선이죠. unfamiliar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휘 조심하세요. 반대의 원리가 낯설다는 거죠. 어떤 어휘가 반대적인 뜻을 나타내는데 그게 낯설다는 거는 얘들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자기들이 와닿는 거예요. 일반 성인들은 이해가 되는데, 아이들은 perceive words and their meanings separately, 이 부분도 어휘입니다. from each other.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의미를 separately, 분리해서 인식해. 서로로부터.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분리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단어와 그 의미를 한 덩어리로 연결하기보다는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강조구문이죠. 부사구 강조될 때는 뒷부분을 해석을 하고 앞으로 오면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이리 돼서 날려버리고 순서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Only in later development. 나중의 발달 단계가 되어서야 we understood.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대체를 individual words. 개별 단어들이 directly, 직접적으로, 어입니다. 직접적으로 connect, 연결되어 있다. to one another.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자라서 발달 단계가 진행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단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순서로 가는데 이 지문은 B, A, C가 정답입니다. 일단 다 정답대로 B번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시가 나오죠. 구체적인 예시. 위에 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it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Right is the opposite of left죠. 오른쪽이 왼쪽의 정반대다. 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은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반대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a vivid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문장 위치 좋죠? this. 이것에 대한 생생한 어떤 사례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어요. When children learn to ride a bicycle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울 때 보여질 수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줍니다. 다음 문장에 if로 출발하죠. if가 있으면은 구체적인 예를 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여기서 tell이 사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Don't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지마 라고 말을 하면 they will often find. 부모님들은 종종 보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죠. 대절이죠. find는 타동사 대시 접속사입니다. 그 아이가 will continue riding straight ahead and will not automatically turn to the right가 되죠. 그 아이가 계속 곧장 앞으로 가고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왼쪽 오른쪽에 대한 그런 어떤 부모님 말씀하시는 지시를 논리적으로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B번 다음에 이제 A번으로 갑니다. A번. 자,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이거 왼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느낌인데 아이는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똑같은 것이 apply to는 뭐뭐에 적용되다거든.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yes and no가 됩니다. 그래서 yes와 no 사이에 논리적인 그런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왼쪽, 오른쪽, yes, no. 맞죠? 논리적 관계가 적용이 된다. as perceived by parents입니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으로서 yes와 no 사이에 논리적 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when이 보이죠. when도 역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We were children and were told. be told는 heard의 뜻이에요. hear의 뜻이에요. 과거니까 heard.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말을 들었을 때죠. 어떤 말이냐. No, don't eat with your hands. 안 돼, 손으로 먹지 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were confused입니다. 혼란스러웠어요. And didn't know. 그리고 몰랐지요.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때 expect는 what이죠.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손으로 먹지 마라는 부정적 명령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C번이 세 번째 단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A번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웠다는 말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혼란은 하면서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BAC가 됩니다. 우리의 혼란은 was about 뭐에 대한 것이었냐면 whether we should continue eating or not. 우리가 계속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은 만약 우리가 계속 먹어야 한다면에 대한 것이었다. 이게 우리 혼란이란 말이죠. 계속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only later 나중에서야 did we recognize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The connection and understand 그 관계를 그 연관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We should continue eating 우리가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을 but not with our hands but with a fork or a spoon이죠. 우리가 손이 아니라 포크나 손으로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뜻이죠. 결국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더 성장한 후에 비로소 부모님의 부정명령과 긍정적인 그런 말에 대해서 논리적 연결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순서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37번 문법도 분석해봤고 해석 내용 정리도 해봤습니다. 위 예상 문제 주제 제목, 어법, 어휘, 문장 위치, 빈칸, 서술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기말고사 영어 내신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10월 모의고사 38번 문장 위치 지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겠는데 문법적인 부분은 별로 출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X표를 해놨습니다. 내용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자, 일단 박스를 먼저 보면요. These patterns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패턴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와요. 이러한 패턴들이.
예측할 수 있게 recur,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된다, recall. 왜냐하면 이 패턴들은 긴밀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 유전적으로 긴밀하게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는 건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로몬에 의해서 추진된답니다. 그러면 이 박스가 들어갈 문장 앞에 이 패턴에 대한 사례만 찾으면 되겠죠. 예측할 수 있게 반복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인간들은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답니다. 인간들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니다. 개미와 벌과 흰개미들은 put 목적어 to shame은 위에 적어놨죠. 목적어를 부끄럽게 하답니다. humanity, 인류를 사회성의 많은 측정 기준에 관해서 인류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사회성의 많은 측정 기준에 관해서 인류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지문 자체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 곤충들과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겠죠. 인간을 비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a wide variety of, 매우 다양한, relatives는 친적, 친척, 친족 이란 뜻도 여기서 동족으로 해석하세요. 매우 다양한 동족들이 with a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and collectively care for their young이죠. 완벽하게 조화로운 행동으로 함께 살고 집단적으로 그들의 새끼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들의 새끼를 돌봐줘.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같은 종족, 동족이면 돌봐준다는 이야기예요. 인간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but, 그러나, 문장 위치 자리입니다. 그러나, while insect colonies입니다. colony는 군집이란 뜻이 있어요. 곤충 군집들이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장소들이지만 곤충 군집들이 인상적으로 인간이 보기에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장소들이지만 이때에선 적어놨죠. 곤충 군집들의 그 사회생활은 not our kind of social life.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과는 다른 종류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벌들은 항상 육각형의 벌집을 만들어요. 항상 그렇게 만든대요. 반복적으로 항상. 개미들은 줄을 지어서 행진을 합니다. 항상 개미들은 줄지어 행진하죠. 흰개미들은 지그재그 대형으로 움직이고 이동합니다. 이게 위에 나왔던 패턴이죠. 그래서 박스에 이 패턴들은 예측할 수 있게, 인간이 보기에 예측할 수 있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자, 3번에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3번 일단 박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해야 내용이 맞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more free,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벌이나 개미나 흰개미처럼 이렇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돼가지고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더 자유롭다. 그리고 덜 긴밀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죠. 그래 앞뒤 말이 맞지. 덜 긴밀하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사회적인 패턴들은 더 다양하지요. 예측할 수 없죠.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그룹은 춤을 추는데 약간 다른 춤을 춰.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춤을 추지만 약간 다르게 춤을 추죠.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스며든 그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안무들은 밑에 단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안무들은 across generations, 세대에 걸쳐서 바뀐답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죠. 일정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라는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지. We still think and act in ways that, 이 way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대명사를 내려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be in harmony with,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고. 그러나 it is that 강조구문 through patterns, 부사구가 강조되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가 강조되고 뒤에 that 이하가 나오는데 that are more shaped by nature, by just nature이죠. 단지 nature는 본성이라고 해서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천적인 양육 교육에 의해서 더 많이 형성되는 그런 패턴들을 통해서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도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해주겠지만 이런 위에 나왔던 곤충과는 다르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런 부분인 본성보다는 집단 속에서 교육받고 길러지는 양육의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역동적이고 더 다양하다는 거고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만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예상 문제는 주제, 제목, 어휘, 형광펜과 표시해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문장 위치, 문장 순서, 빈칸, 서술형, 무관한 문장 좋아요. 그리고 문장 요약도 좋습니다. 밑에 곤충은 유전적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완벽하지만 고정된 사회성을 보여줘. 반면에 인간은 양육을 통해서 덜 완벽하지만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 패턴을 형성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니까 잘 요약해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10월 모의고사 39번 문장 위치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for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가 나오죠. 그리고 continue to 부정사, continue는 to 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것을 써도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them은 위에 있는 permanent things를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다음에 박스 밑에 본문 첫 줄에 those who라는 관계 대명사절이 나오죠. who부터 company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그리고 those가 주어이면서 선행사고 are called가 동사 부분이죠. 수동태죠. are called. 다음에 두 번째 줄도 첫 번째 문장과 같은 구조예요. who부터 use까지가 관계대명사 절로서 individuals를 선행사로 주어로 받아줍니다. 동사는 are called예요. 세 번째 줄에 who consume 관계대명사 절이죠. 이때 beings가 선행사인데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companies부터 동그라미 2번 앞에 frequently까지가 서술형 구조입니다. 영작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companies have invented multiple 또는 multiple ways, way to 부정사죠. way to 부정사. 잘 기억하세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ensure는 반드시 뭐뭐 하게 하다,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의미죠.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대시 접속사입니다. 이 자리에 what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those 다음에 who부터 쭉 나서 who sell food 관계대명사 절이죠. 그래서 those가 주어고 선행사입니다. 동사가 have죠. 다음에 쭉 내려가서 3번에 one approach가 주어, is 동사, to make 부정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ke는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목적어 the stuff부터 have까지인데 that people already have에서 have가 타동사고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the stuff가 선행사가 되어서 make 구조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 outdated가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make는 오형식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원 어프로치부터 패셔너블까지가 서술형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영작을 준비해서 시험 준비하기 바래요. 그 다음에 by convincing. convince는 사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설득하다. 대미 간접 목적어, 대절 전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 대절 속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를 받아주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is built 만들어진다. 다음에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so is to. 역시 convince는 사형식 타동사로 설득하다고 간접 목적어 people, 대절이 직접 목적어죠. 대절 속에서 matter,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matter은 coun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시 자동사로서 중요하다로 바꾸어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fashion today extend to는 뭐뭐로 확장되다는 뜻인데 여기서 extend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far는 more things라는 비교급을 강조하죠. far, 또 뭐 있죠? even, much, 그 다음 a lot, still 이런 단어 있죠.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indefinitely 다음에 콤마 보이죠? 그리고 limited는 pp입니다. limited pp예요. 제한된이란 pp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잘 살펴봤습니다. 3점짜리 문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을 풀어보면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는데 벗이 왜 밑에 보시면 정답이 3번이거든요. 왜 여기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스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with more permanent things입니다. permanent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영구적인. 더 영구적인 물건들의 경우에 컴퍼니죠. 회사들은 must invent입니다. 만들어내야 한다. reasons,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이유냐? 그들의 consumers, 고객들이 그 영구적인 물건들을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기존의 소비자들이 쓰는 물건들을 구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이거 낡았구나, 옛날 거구나 하고 새 것을 산단 말이에요. 영구적인, 이게 힌트입니다. 단어가. 왜냐하면 앞에 벗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앞에서는 영구적이지 않은 비영구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게 힌트예요. 자, those who purchase the goods of a company죠.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are called customers. 고객이라고 불린답니다. 고객. 다음 문장에 personal use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물건들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are called consumers. 소비자라고 불린답니다. 땡땡 했죠. 다시 말하면 소비하는 존재들이다. 똑같은 커스터머리라도 고객이라는 단어와 소비자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해석하죠. 이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그러므로 회사는 have invent, 만들어내야 돼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their consumers, 그들의 고객이 반드시 생산된 물품들을 in larger and larger quantities, 점점 더 많은 양으로, 그리고 more and more frequently, 점점 더 자주 생산된 물건들을 소비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왔다는 거예요. 고안해 왔다. 회사들이 현재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고안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 그죠? 1번 문장,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2번에 those who sell food가 나오죠. 식품, 음식이죠. 식품을 파는 사람들이겠죠. 식품을 파는 사람들은
have an easy time이죠. 좀 수월한 시간, 편한 시간을 가진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세요. 식품은 말 그대로 소비가 되거든. 즉각 소비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ere is always a need to purchase new food.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식품을 구매할 필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한 시간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food라는 이 단어, 식품은 영구적이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처음에 봤던 우리가 영구적인 어떤 물건들과 대조되는 단어죠. 그 다음에 3번 뒤에 보시면 한 가지 접근 방법은 to make the stuff that people have already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구식인 상태로 만드는 거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convincing, 설득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은 더 이상 유행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설득시킴으로써 구식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죠. 그렇죠. 이거는 비영구적인 음식 식품에 관한 이야기 아니죠. 영구적인 제품이죠.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또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4번에 보면 The entire fashion industry입니다. 전체 패션 산업은 is built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To convince people, 사람들에게. 이때 패션은 유행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좀 부드러워요. 이 유행이 중요하다라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전체 패션 산업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들은, 즉 소비자는, 고객은 must purchase, 구매를 해야 돼. 새로운 옷을. 비록 그 소비자가 입고 있던 기존의 옷이 여전히 완벽할 정도로 기능을 다한다. 즉 아직도 충분히 입을 만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옷을 구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패션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죠. 아시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유행 지났네. 새 거 사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번에 오늘날 유행은 extend to, 확장이 됩니다. far more things than clothes. 옷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건들로 확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땡땡이죠.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4년, 5년, 길게는 10년 그 안에 보통 한 번씩 교체를 하죠. The list, 그 물건들의 목록은 is extended. 수동태죠? indefinitely. 의문자, 어휘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끝없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오로지 맨 마지막 문장,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이 될 뿐이지 이 목록은 끝없이 확장이 돼요. 현대사회에서 유행 전략이 통하는 제품은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회사의 마케팅 전략팀만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아시겠죠? 위에 예상 문제를 정리해놨습니다. 주제나 제목, 패션 마케팅 전략, 인지된 구식화를 통해서 기능적인 제품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 이거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유행이 지났네 하면서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어법, 서술형, 어휘는 형광펜 표시해놨죠? 문장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순서로 가능합니다. 빈칸도 표시해놨어요. 그 요지, 기업들은 고객들이 멀쩡한 물건을 유행이 지났다고 믿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어야 된다. 유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9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곧 기말고사 날짜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10월 모의고사 40번 문장 요약 문제를 가지고서 지문을,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to 테스트가 보이죠? 테스트하기 위하여입니다. So as to, in order to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a reward card가 있죠. 선행사입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the other, another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줄에 고객들의 절반은 10개의 빈칸이 있는 카드를 받았는 반면에 나머지 절반이죠. the other half입니다. 나머지 절반. 그래서 another이 아니고 the other half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건너뛰고 every customer 선행사면서 문장에 주어져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need to 부정사인데 to make와 collect가 병렬 구조입니다. to make와 collect가 병렬 구조예요. 그리고 to get their free coffee 여기서 to get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people who 역시 people이 선행사 후가 주격관계 대명사고 thought가 생각했다란 타동사 그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did 같은 할 때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줄 중간에 보면 open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filling이 나옵니다. 현재 분사예요. 그 다음 줄에 뒤에 보면 the card came with 그리고 2 out of 12 slots already filled with 목적어 PP 구문입니다. with 목적어 PP 구문. 그리고 it felt to customers가 삽입되어 있는 부사구입니다. felt like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16% 이미 완성이 되었다. 아무튼 finished죠. PP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believing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분사입니다. 분사. 원래는 because they believed 이래 나오는데 이 because를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believing으로 현재 분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쭉 가서 reward 다음에 콤마 나오죠. 그리고 이제 they were more motivated to reach the finish line이 주절이거든요. 여기서 밑에 정리해놨어요. 주어 다음에 motivat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죠. be motivated to 부정사 구조가 마지막 줄에 남았는 구조입니다. were motivated to reach 보이시죠? 이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 문장입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에 보면 were driven to complete A번 답이 complete인데 were driven to는 본문의 마지막 있는 were motivated to와 똑같은 구조고 이 complete는 reach하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reach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perceive A as B, A를 B로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좀 주어로 나오죠. 이 사람들은 partnered with입니다. 협력을 했답니다. 카페와 협력을 했는데 to test the motivating effect of illusory progress in an experiment. 하나의 실험에서 착각된 진전이 주는 동기부여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의 카페와 함께 협력을 했답니다. 착각된 진전 이 부분 외워두세요.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착각을 해서 어떤 일을 좀 더 앞으로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걸 착각된 진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줄에 고객들은 received 받았어요. A reward 카드입니다. 보상 카드를 받았는데 that offered one free coffee after they bought 10이죠. 그들이 10잔을 산 후에 무료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보상 카드를 받았습니다. 10잔을 사면 한 잔이 무료예요. 보통 우리 커피 마시러 갈 때 이렇게 카드 하나 만들어 주기도 하죠. 아니면 적립시키고. While half of the customers received the card with a 10 open slot. open slot은 빈칸이죠.
그래서 그 고객들의 절반이 10개의 빈칸이 있는 카드를 받은 반면에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 got a card with 12 open slot, 12개의 빈칸이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두 부류가 나오죠. 그러나 the 12 slot card, 12칸짜리 카드는 had two pre-existing bonus stamps입니다. 두 개의 이미 존재하는, 이미 찍힌 보너스 도장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개는 이미 찍혀 있었다. 그럼 10개죠. 그러면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면 these were identical reward programs 가 되겠죠. 이것들은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이었다. 이제 12칸 카드를 받은 손님들의 카드는 처음부터 이미 도장이 두 개가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도장은 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카페에서는 공짜로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칸 카드를 받은 손님이나 12칸 카드를 받은 손님이나 똑같이 커피를 10잔 사야지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장, 옛 문장이 문장 삽입자료 괜찮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every customer who got a card죠. 카드를 받은 모든 고객은 needed to make 10 coffee purchases and collect 10 stamps to get their free copy입니다. 뒤에 대해서 가면 그들의 무료 커피를 받기 위해서 10잔의 커피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10개의 도장을 모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잔 무료 받죠. But 그러나 문장 위치죠. The appeal of the free stamps were high입니다. 이 high 단어 조심하세요. 오히려 중요한 단어예요. 무료 도장의 매력은 컸답니다. 이게 카드를 받는 집단 입장에서는 무료 도장의 그 매력이 컸어요. 그 이유가 밑에 나올 겁니다. People thought they'd gotten a head start, came back to the cafe more often, filling in their reward card more quickly than the others가 되죠. 그들이 head start, 앞선 출발을 했다. 왜 두 개를 도장을 무료로 받았으니까 미리. 그들이 앞선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more often, 더 자주 그 카페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그들의 보상 카드를 채웠어요. 그렇겠죠? 이게 우리 위에서 말했던 착각된 진전의 동기부여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When the card came with 2 out of 12 slots already filled가 되죠. 그 카드가 12개의 빈칸으로부터 2개가 이미 채워진 채로 카드가 손에 넣어졌을 때 고객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이미 그 목표에 대해서 16% 완성을 했다라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심지어 출발도 하기 전에. 그렇겠죠. 12칸 카드에 보너스 도장 2개가 찍혀 있으면 손님들이 머릿속으로는 자기들도 계산을 해보잖아요. 12칸 중에 2칸이 벌써 채워져 있으니까 나는 이미 16%는 달성했어. 이런 착각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believing they were closer to the reward. 그들이 그 보상에 더 가까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성선에 도달하는데 더 큰 동기를 부여받았다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술형이면서도 마지막 줄이 빈칸이 될 수가 있어요. 손님들은 나는 이미 목표에 가까이 와 있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생긴 거죠. 자,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According to the study above, 위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were more driven to complete their goals가 되죠. 그들의 목표에 더 가깝다고 그들의 목표를 완성하는 데 더 동기부여되었습니다. When they perceived the reward as nearly죠. 1번. 그들이 그 보상이 더 가깝다고 인식했을 때 그들의 목표를 완수하도록 더 동기부여되었다는 겁니다. 1번 complete, A번은 가능하죠. 그리고 reach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change는 안 되죠. 그럼 더 가까워진다 가능하죠. 요 5번 요것도 가능하죠. closer 4번 bigger 안 되고 farther 안 되고 rarer 더 드문 더 희귀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넣어보면 됩니다. 이걸 지문이 뭐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착각의 진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제 요구사항이 같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그 목표에 가깝다고 느끼게 해서 동기부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에 예상 문제 해놨죠. 주제, 제목, 어법, 어휘는 역시 형광펜 작업해놨고요. 서술형,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빈칸까지. 문장 위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기 순서까지. 착각된 진전의 동기부여 효과, 고객들이 유리한 출발을 했다라는 어떤 생각, 이와 함께 그 고객들이 왜 목표를 가속화시키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내용 파악이 완벽하게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열공하고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영어에서 내신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학교도 있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는 거의 기말 시험이 임박해 있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1번, 42번 지문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내신에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일단 이 41번, 42번 지문은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대신에 외워도 손색이 설 정도로 괜찮은 지문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문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줄에는 ability to 부정사 나오죠.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to 부정사가 이어진다는 거 잘 챙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의 대명사 is은 창의성을 가리킵니다. 대명사가 맞는 거 정확하게 찾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줄에 to 부정사 병렬 구조죠. 이럴 때는 앞에 to만 써주고 뒤에 to는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AI로 출발하는 주절이 나와요. 데이터 세트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often identifying인데 밑에 내가 잘못 적어놓은 거를 위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여기서 identifying이 현재 분사인데 의미상 주어가 AI 알고리즘이죠. AI 알고리즘이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and they often identify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의미상 주어와 주절 주어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 앞에 따로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 놓지 않았어요. 다음에 while부터 다음 줄에 originality까지가 독창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까지가 문장 위치 자리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this인데 this는 바로 앞에 문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generating부터 format까지가 뒤에 있는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이때 it에 앞에 콤마 있다고 또 학교에서 위치를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통 독해나 문장을 볼 때 콤마다 위치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눈속임의 내신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that 할 때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있는 derivative works가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find themselves trapped. 자, 밑에 설명을 들어보세요. 정리해놨으니까. 주어 find 다음에 제기대명사 self나 복수는 selves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pp가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의미는 주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목적 보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또는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 챙기세요. 여기서는 이제 find themselves trapped 했어. 그들 자신들이 갇혀지게 되는 거니까, 갇혀 있는 거니까 수동적 의미니까 pp입니다. trapping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지금 day부터 다음 줄에 imitation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콤마 다음에 enable인데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입니다. 콤마 다음에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형용사 오는 것도 수능에 문법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걸 잘 챙기십시오. 형용사 앞에 being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뒤에 보면 moreover 다음에 the is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여기서 is라는 게 which의 선행사인데 이 is라는 명사는 전치사 with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with which입니다. with를 빼면 안 돼요. 내신에서는 with를 빼고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앞에 the kind부터 experimentation까지가 선행사고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lead s가 붙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the creative부터 그 다음 줄에 repetitive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involving이란 역시 현재 분사가 왔어요. 풀었으면 and it involves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장으로 좋은 문장이 하나 있죠. It is that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강조구문은 서술형으로 무조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through라는 전치사 그리고 these challenges라는 목적어 합쳐서 부사구가 됩니다. 부사구가 지금 강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that 문장 앞에서 what is possible 끝부분에 있죠. 이 what is possibly over의 목적어 절인데 그 안에서 what은 주어 역할을 합니다. what은 선행사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possible 뒤에 보면 if부터 solutions까지가 조건 부사절이고 it can부터 그 다음 줄에 error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그리고 콤마 다음에 ultimately 부사 나오고 inhibi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왔어요. 역시 이것도 풀었으면 앞에 있는 AI가 it이 AI를 받아주고 inhibiting 앞에 의미상조가 따로 없다는 것은 it인 AI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을 때 and it ultimately inhibits가 됩니다. 단수로 받아서 현재 동사.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걸 살펴봤고요. 보기에 41번에 3번에는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는 겁니다.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법 문제도 시험에 내면 괜찮습니다. 자, 첫 줄에 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또는 생성하는 능력이랍니다. 이게 창의성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it은 창의성을 받아주죠. 창의성은 involves 포함한다. 그 다음 줄에 보면 실험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확산적인 또는 발산적인 생각, 상상력,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창의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확산적, 발산적 사고, 생각. 이것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상력은 아시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용기,
의지 이런 거를 창의성은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음, AI는 창의적인 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while이 뭐뭐이지만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주절과 대조적인 내용이 됩니다. 주절은 AI는 또한 뭐다? 캐리는 수반하다. 독창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위험을 수반을 합니다. 대조 개념이죠. 그래서 AI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은 기존의 데이터 세트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훈련이 된다. 그리고 그 AI 알고리즘은 종종 식별을 합니다. 과거의 창작물 속에서 어떤 패턴과 경향을 식별합니다. 그 과거의 창작물 속에서 어떤 패턴들과 경향을 식별한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훈련된다는 말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세트, 과거의 창작물에서 패턴과 경향을 식별한다. 연관성이 있죠, 이게. A번, B번 단어는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while this는 앞문장 내용을 가리키죠. can be useful for generating new content in similar styles or formats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이나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때 있은 유사한 비슷한 스타일이나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can also 또한 뭐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한 모방적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비슷한 스타일 또는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겠어요. 유용할 수 있지만 모방적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문장 위치 차리고. 그 다음에 if가 나오죠.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가 too heavily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그 영감과 콘텐츠 생성을 위해서 AI에 의존한다면 그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그 뒤에 보면 AI 훈련 데이터죠. AI 훈련 데이터라는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또는 벗어날 수 없으면서 모방의 그런 순환 속에 자기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가 영감과 콘텐츠 생성을 위해서 AI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은 AI 훈련 데이터라는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방의 순환에 갇힌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해석 잘 해야 돼요. 모방적인 작품들, 반복되죠? moreover, 게다가입니다. 또는 더욱에 되고 AI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은 can discourage, 방해할 수 있어요. 획기적인 발전으로 종종 이어지는 그런 종류의 스트러글은 고군분투,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experimentation, 실험들의 그런 종류를 방해할 수 있다. 또는 그런 종류의 노력, 고군분투와 실험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고군분투 노력이라는 이런 걸 방해할 수 있죠. 그게 진정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너무 편하게 AI가 딱딱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AI를 사용하면 매우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 편리함이 우리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진정한 어떤 성장과 혁신의 기회, 즉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reative process, 그 창의적인 과정은 often, 종종, 메시는 원래 디번버그에 혼란되는데 골치 아픈으로 의역을 해줄 수도 있어요. 종종 골치가 아프고 repetitive, 반복적이 돼. 그리고 그 창의적인 과정은 involve, 수반하는데 유머러스, 수많은 실패들과 setbacks, 좌절들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조구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사구가 강조됐기 때문에 it is that을 생략해버리고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러한 어려움,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refine, 연마를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고 병렬 구조입니다. develop our unique perspective, 우리의 고유한 관점들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push the boundaries of what is possible,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넘어서서 밀어붙인다는 건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혀갈 수 있다는 거,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 도전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만약에 AI가 provide instant solution이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여기서 enhance는 향상시키라 뜻입니다. 긍정적이다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학습 과정, 즉 시행착오를 통한 이러한 본질적인 학습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AI가 즉각적 해결책을 제공해주면 인간은 골머리 아프게 막 창의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enhance라는 단어는 부적절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러한 본질적인 학습 과정을 건너뛰게 할 수 있다 또는 방해할 수 있다는 단어로서 밑에 적어놨죠. bypass, skip, 건너뛰다, inhibit, hinder, 방해하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답으로.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분사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AI는 inhibit, 방해하는데 진정한 창의적인 재능의 발달을 방해를 한다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 제목을 이제 골라라는 문제가 41번인데 1번에 보면 regulate가 규제하다라는 단어예요. AI 기술을 규제하고 protect artist,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방법.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방법, AI 기술을 규제한다는 말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not mentioned죠. 틀렸어요.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제목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AI가 인간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위협이 되느냐입니다. 자, 물음표로 물었어요. 제목 문제에서. 그럴 때 본문 내용과 답변이 가능하면 답이 될 수 있죠. AI가 인간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위협이 되느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3번에 professions that AI will replace in the future이죠. AI가 미래에 대체할 직업들, 전문 직업들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not mentioned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락이 잠그다, 네, unlock은 풀다, 열다죠. AI creativity through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통하여 AI의 창의성을 열어준다. 그런 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다음 5번에 a battle between human and AI, 인간들과 AI 사이의 전쟁 전투. 전쟁인데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한다, 가진다, 승자가 독식한다. 이런 말도 아니었죠, 내용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으로 제목 문제가 출제될 때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휘 틀린 거는 2번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41, 42를 문법하고 내용 정리, 해석까지 다 했습니다. 예상 문제는 주제 제목, AI 의존이 창의적 재능 발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있다.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어법, 어휘, 서술형, 문장 위치, 글의 순서, 요약문, 빈칸까지 정리해놨으니까 잘 준비를 해두세요. 무조건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혹시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 두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오.